응급실 모니터에서 삐 하는 경고음이 울립니다. 30분 전까지 멀쩡히 아침 식사를 하던 어르신의 심장이 갑자기 멈췄습니다. 원인은 술도 담배도 아닙니다. 단지 고구마를 잘못 드셨을 뿐입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 아침에도 고구마 드셨습니까? 여러분, 예전에는 우리 조상들을 굶주림에서 살려낸 생명의 음식이 지금은 노년의 심장을 멈추게 할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바로 고구마 이야기입니다. 고구마는 자연이 준 보약이다. 변비에 좋다. 혈관 청소에 최고다. 우리 어르신들께서 수십 년간 믿어오신 이야기들입니다. 실제로 고구마는 식이섬유가 풍부하고 베타카로틴이 들어있어 건강에 이로운 식품인 것은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해드릴 이 음식들과 같이 드신다면 여러분의 콩팥과 심장을 동시에 망가뜨릴 수 있습니다. 오늘은 고구마와 상극인 음식 3가지와 고구마의 영양 흡수를 돕고 속을 편안하게 해주는 최고의 짝꿍 음식들을 알려드릴 테니 영상 끝까지 봐주세요. 오늘 영상이 기대가 되신다면 댓글에 기대라고 한 단어만 남겨주세요. 또한 지금 바로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어르신들 건강에 꼭 필요한 정보를 놓치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한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제가 건강 상담을 해드리던 박정순 어르신, 올해 72살이십니다. 경기도 외곽의 작은 아파트에서 남편분과 단둘이 사시는 평범한 어르신이셨습니다. 박 어르신은 정말 모범적인 생활을 하시는 분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6시면 일어나셔서 아파트 단지를 3바퀴씩 걸으셨고 저녁 8시 이후에는 절대 음식을 드시지 않으셨습니다. 건강검진도 매년 빠지지 않고 받으셨고 혈압약도 하루도 거르지 않고 꼬박꼬박 챙겨 드셨습니다. 특히 박 어르신은 자연식에 대한 믿음이 강하셨습니다. 흰 쌀밥 대신 고구마를 즐겨 드셨고 가공식품은 거의 입에 대지 않으셨습니다. 주변에서도 정순이 언니는 건강관리 하나는 정말 철저하다며 부러워했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작년 가을부터 뭔가 이상한 증상들이 하나둘씩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발목이 붓는 것 같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양말 자국이 깊게 패여 있었고 오후가 되면 신발이 꽉 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어르신은 오래 걸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기셨습니다. 그 다음에는 소변 색깔이 달라졌습니다. 평소보다 거품이 많이 나고 색이 탁해 보였습니다. 그래도 어르신은 물을 덜 마셔서 그렇겠지 하며 물을 더 드시려고 애쓰셨습니다. 결정적인 증상은 3달 전에 나타났습니다. 갑자기 온몸이 가렵기 시작한 것입니다. 특히 밤에 심했습니다. 등과 팔다리가 가려워서 긁다 보니 피가 나도록 상처가 났습니다. 피부과에 가서 연고를 발라봤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박 어르신은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저는 진짜 건강하게 살려고 그렇게 노력했는데 왜 갑자기 여기저기가 안 좋아지는지 모르겠어요. 나이 들면 다 이런 건가 싶기도 하고요. 저는 어르신께 종합검진을 한번 받아보시라고 권해드렸습니다. 그리고 검사 결과가 나온 날 어르신은 전화기 너머로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콩팥이 많이 안 좋대요. 만성 콩팥병 3기라고 하던데 이게 무슨 말이에요? 사구체 역과율이라는 수치가 있습니다. 쉽게 말해 콩팥이 얼마나 제 기능을 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숫자인데요. 정상은 90 이상입니다. 그런데 박 어르신의 수치는 38이었습니다. 콩팥 기능이 정상의 절반도 안 되는 상태로 떨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의료진은 말했습니다. 어르신, 술도 안 드시고 담배도 안 피우시는데 이 정도면 식습관을 한번 자세히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어르신의 평소 식단을 꼼꼼히 여쭤보았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어르신이 건강식이라고 믿으며 매일같이 드시던 그 조합이 사실은 콩팥에 조용히 독을 쌓고 있었던 것입니다. 도대체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지금부터 하나씩 설명드리겠습니다. 박 어르신의 사례를 이해하려면 먼저 우리 몸의 콩팥이 어떤 일을 하는지 아셔야 합니다. 콩팥을 쉽게 비유하자면 몸속 정수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먹고 마시는 모든 것들이 소화되고 나면 찌꺼기가 생기는데 이 찌꺼기를 걸러서 소변으로 내보내는 역할을 콩팥이 합니다. 하루에 약 180리터의 피를 걸러낸다고 하니 그야말로 24시간 쉬지 않고 돌아가는 정수기인 셈입니다. 그런데 이 정수기에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걸러져야 할 노폐물이 몸속에 쌓이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티가 잘 안 납니다.
정수기 필터가 조금 막혀도 물은 계속 나오니까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필터가 점점 더 막히면 어느 순간 물이 제대로 나오지 않게 됩니다. 콩팥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무서운 사실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콩팥은 70% 이상 손상될 때까지 뚜렷한 증상이 거의 없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콩팥 기능이 절반으로 떨어져도 대부분의 어르신들은 나는 괜찮다고 느끼신다는 것입니다. 피곤한 것은 나이 탓으로, 발이 붓는 것은 오래 걸어서 그런 것으로, 소변이 이상한 것은 물을 덜 마셔서 그런 것으로 넘기십니다. 그러다가 콩팥 기능이 30% 아래로 떨어지면 그때서야 몸이 신호를 보내기 시작합니다. 온몸이 가렵고 밥맛이 없어지고 구역질이 나고 숨이 차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때는 이미 콩팥이 많이 망가진 뒤입니다. 되돌리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우리 어르신들께서 흔히 갖고 계신 오해가 있습니다. 나는 술도 안 먹고 담배도 안 피우니까 콩팥은 괜찮을 거야. 자연식품 위주로 먹으니까 몸에 해로울 리가 없지. 고구마는 몸에 좋다고 하니까 많이 먹을수록 좋겠지. 안타깝지만 이 생각들이 오히려 콩팥을 해치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고구마는 분명 좋은 식품입니다. 하지만 고구마에는 칼륨이라는 성분이 상당히 많이 들어 있습니다. 건강한 분들에게 칼륨은 혈압을 낮추고 근육을 튼튼하게 해주는 고마운 영양소입니다. 그런데 콩팥 기능이 떨어진 분들에게는 이 칼륨이 독으로 변합니다. 왜냐하면 칼륨은 콩팥을 통해서만 몸 밖으로 배출되기 때문입니다. 콩팥이 약해지면 칼륨이 제대로 빠져나가지 못하고 피 속에 쌓입니다. 칼륨 수치가 너무 높아지면 심장 박동이 불규칙해지고 심하면 심장이 멈출 수도 있습니다. 앞서 박 어르신이 새벽에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안 쉬어졌던 것도 이 때문이었습니다. 게다가 고구마와 함께 드시는 다른 음식들이 문제를 더 키웁니다. 고구마의 특정 성분들이 다른 음식과 만나면 소화기관에 부담을 주고 영양소 흡수를 방해하고 혈당을 급격히 올리고 콩팥에 가해지는 부담을 몇 배로 늘립니다. 여러분, 혹시 이 영상을 보시면서 문득 한 분의 얼굴이 떠오르지 않으셨습니까? 아침마다 고구마를 챙겨 드시는 부모님, 간식으로 고구마를 드시는 배우자, 혹은 혼자 계신 이웃 어르신 말입니다. 그분들은 아마도 몸에 좋다고 믿었기 때문에, 자기 몸을 아끼는 방법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아무 의심 없이 고구마를 드시고 계실 겁니다. 그분들의 건강을 위해서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터치 한 번이 그분들의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자, 이제부터 어르신들께서 가장 흔히 하시는, 그러면서도 가장 위험한 고구마 섭취 습관 3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3가지만 피하셔도 콩팥을 지키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첫 번째 음식은 식후 후식으로 드시는 사과입니다. 아침에 고구마를 드시고 나서 과일도 챙겨 먹어야지 하며 사과를 바로 드시는 어르신들 정말 많으십니다. 아침밥 대신 찐진 고구마 한두 개 드시고 식탁에 깎아둔 사과까지 드시는 것이 건강한 아침 식사라고 생각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조합이 왜 문제가 될까요? 고구마에는 아마이드라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은 우리가 고구마를 먹으면 장으로 내려가서 발효가 됩니다. 발효라는 것은 쉽게 말해 부글부글 끓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장 속에서 부글부글 끓으면서 가스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고구마를 먹으면 방귀가 자주 나오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여기에 사과를 더하면 어떻게 될까요? 사과에는 펙틴이라는 성분과 과일 당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것들이 장에 들어가면 아마이드와 만나 발효 속도를 더욱 빠르게 만듭니다. 마치 부글부글 끓는 냄비에 기름을 부은 것처럼 장 속의 가스 생성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배가 빵빵하게 부풀어 오릅니다. 속이 더부룩하고 답답해서 하루 종일 불편합니다. 방귀가 자주 나와서 밖에 나가기도 민망해지십니다. 어떤 어르신들은 배에 돌덩이가 들어있는 것 같다고 표현하시기도 합니다. 이것이 단순히 불편함으로 끝나면 다행입니다. 하지만 이런 상태가 계속되면 장에 부담이 쌓입니다. 장 점막이 예민해지고 영양소 흡수 능력이 떨어집니다. 소화가 제대로 안 되니 몸 전체의 신진대사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우리 어르신들은 젊은 분들에 비해 장 운동이 느리십니다. 가스가 한번 차면 빠져나가는데 시간이 더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은 고구마와 사과를 같이 먹어도 금방 괜찮아지는데 어르신들은 하루 종일, 심하면 이틀까지도 배가 불편하신 것입니다. 제가 상담해드리는 어르신 중에 이런 분이 계셨습니다. 70살 되신 할머니셨는데
매일 아침 고구마 반 개와 사과 반 개를 꼬박꼬박 드셨습니다. 건강 주스보다 이게 낫지 하시면서요. 그런데 몇 달 뒤에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요즘 이상하게 아랫배가 항상 빵빵하고 가스가 너무 자주 찬다는 것이었습니다. 장 검사를 해보니 특별한 이상은 없었습니다. 식습관만 바꿨더니 일주일 만에 증상이 싹 사라졌습니다.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고구마를 드셨으면 사과는 최소 한두 시간 뒤에 드십시오. 고구마가 어느 정도 소화된 다음에 사과를 드셔야 장이 편합니다. 아침에 고구마를 드셨다면 사과는 점심때나 간식 시간에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것만 지켜주셔도 하루 종일 배가 편안해지실 것입니다. 이번에는 두 번째 습관입니다. 고구마를 드셔보신 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고구마가 아무리 맛있어도 목이 메입니다. 특히 밤고구마 같은 것은 퍽퍽해서 물 없이는 삼키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옆에 뭔가 마실 것을 두게 되는데 마침 식탁에 있는 것이 믹스커피입니다. 따뜻한 커피 한 모금에 고구마 한 입, 고소한 고구마와 달콤한 커피가 입안에서 어우러지는 그 맛. 솔직히 맛있습니다. 부정할 수 없습니다. 저도 예전에 이 조합으로 간식을 즐긴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맛있다고 해서 몸에 좋은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맛있는 것일수록 조심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믹스커피에는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설탕, 프림, 그리고 커피입니다. 프림은 식물성 기름을 가루로 만든 것이고 설탕은 우리가 잘 아는 그 설탕입니다. 작은 봉지 하나에 설탕이 약 5에서 7g 정도 들어있습니다. 각설탕으로 치면 2개 정도 되는 양입니다. 고구마는 그 자체로 탄수화물 덩어리입니다. 중간 크기 고구마 한 개에 탄수화물이 약 30g 정도 들어있습니다. 밥 반 공기와 맞먹는 양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설탕이 잔뜩 든 믹스커피를 더하면 어떻게 될까요? 혈당이 로켓처럼 치솟습니다. 이것을 의학에서는 혈당 스파이크라고 부릅니다. 혈당이 급격하게 올라갔다가 급격하게 떨어지는 현상입니다. 혈당이 갑자기 확 올라가면 우리 몸은 깜짝 놀라서 인슐린을 왕창 내보냅니다. 인슐린이 과하게 나오면 혈당이 이번에는 너무 빨리, 너무 많이 떨어집니다. 그러면 갑자기 힘이 빠지고 졸리고 짜증이 나고 단 것이 또 땡기게 됩니다. 이런 일이 매일 반복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몸이 인슐린에 점점 둔감해집니다. 인슐라닌이 제 역할을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당뇨병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문제는 이것만이 아닙니다. 커피에 들어있는 카페인은 위산 분비를 촉진합니다. 그런데 고구마도 위산을 나오게 합니다. 고구마를 먹으면 속이 쓰린 경험을 해보신 분들 계실 것입니다. 여기에 커피까지 더해지면 위산이 과다하게 분비됩니다. 위산이 너무 많아지면 위에서 식도로 역류합니다. 가슴이 타는 듯이 쓰리고 목에 뭔가 걸린 것 같고 신물이 올라오는 증상이 나타납니다. 이것이 역류성 식도염입니다. 우리 어르신들 중에 속이 자주 쓰리다고 하시는 분들, 혹시 고구마와 커피를 같이 드시고 있지는 않으신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더구나 콩팥이 약하신 분들에게 카페인은 또 다른 부담입니다. 카페인은 이뇨작용을 하는데 이것이 콩팥에 추가적인 일을 시키는 것이거든요. 이미 지쳐있는 콩팥에 일을 더 시키는 셈입니다. 여러분, 고구마 드실 때 목 막힘은 믹스커피로 달래지 마십시오. 대신 따뜻한 둥글레차나 보리차로 달래십시오. 목도 편해지고 혈당도 안 올라가고 위도 편안해집니다. 특히 당뇨가 있으시거나 당뇨 전 단계라는 이야기를 들으신 분들, 고구마와 믹스커피 조합은 절대로 피하셔야 합니다. 이제 세 번째 습관입니다. 점심이나 저녁 때 밥 대신 고구마를 드시면서 단찬으로 짭조름한 멸치볶음을 집어 드시는 경우입니다. 고구마만 먹으면 좀 심심하니까 반찬이라도 좀 집자 하는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게다가 멸치는 칼슘이 많다고들 하니까 뼈 건강에 좋겠지 하는 생각도 드실 것입니다. 이 습관이 오히려 뼈 건강을 해치고 있습니다. 고구마에는 피트산이라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 피트산은 식물이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내는 일종의 방어 물질입니다. 문제는 이 피트산이 우리 몸속에서 칼슘과 달라붙는 성질이 있다는 것입니다. 멸치를 먹으면 멸치에 들어있는 칼슘이 장에서 흡수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피를 타고 뼈로 가서 뼈를 튼튼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런데 고구마와 멸치를 같이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고구마의 피트산이 멸치의 칼슘과 달라붙어 버립니다. 칼슘과 피트산이 뭉쳐서 덩어리가 되면 장에서 흡수가 안 됩니다. 그대로 장을 통과해서 대변으로 빠져나가 버립니다. 쉽게 비유하자면 이런 것입니다. 멸치에 들어있는 칼슘이라는 좋은 영양소를 입으로 넣었는데 고구마가 그 칼슘을 낚아채서 밖으로 데리고 나가버리는 것입니다. 아무리 멸치를 열심히 먹어도 칼슘이 몸에 남지 않고 다 빠져나가는 셈입니다.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멸치볶음에는 칼슘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소금이 상당히 많이 들어 있습니다. 멸치볶음을 만들 때 간장, 설탕, 물엿 등을 넣는데 여기에 나트륨이 꽤 많습니다. 짭조름해야 맛있으니까요. 나트륨을 많이 섭취하면 콩팥이 일을 더 많이 해야 합니다. 나트륨을 몸 밖으로 배출하는 것도 콩팥의 일이거든요. 이미 콩팥이 약해진 분들에게 이것은 큰 부담이 됩니다. 게다가 나트륨은 혈압을 올립니다. 고혈압은 콩팥을 더 빨리 망가뜨리는 주범 중 하나입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고구마와 멸치볶음을 같이 드시면 멸치의 칼슘은 흡수가 안 되어 뼈 건강에 도움이 안 되고 멸치볶음의 나트륨은 콩팥에 부담을 주고 고구마의 칼륨까지 더해져서 콩팥이 2중, 3중으로 힘들어집니다. 여러분이 골다공증 예방하려고 멸치 드시는 것, 그 마음은 정말 좋습니다. 하지만 고구마와 같이 드시면 그 좋은 칼슘이 흡수가 안 되고 다 빠져나갑니다. 멸치는 밥 드실 때 드시고 고구마를 드실 때는 다른 반찬을 곁들이십시오. 지금까지 피해야 할 조합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금지만 하면 실천하기 어렵습니다.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면 고구마를 뭐랑 먹으란 말이야 하고 답답하실 수 있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고구마와 함께 드시면 오히려 시너지 효과가 나는 좋은 짝꿍들이 있습니다. 나쁜 조합 대신 이 좋은 조합으로 바꾸시면 됩니다. 아까 사과가 고구마와 만나면 장에서 가스가 많이 생긴다고 말씀드렸죠? 그 대안이 바로 동치미입니다. 동치미가 왜 좋을까요? 동치미 곡물에는 무가 들어 있습니다. 이 무에 디아스타제라는 소화 효소가 들어 있습니다. 소화 효소라는 것은 음식물을 잘게 분해해주는 물질입니다. 고구마의 아마이드 성분이 장에서 발효될 때 생기는 가스를 이 소화 효소가 효과적으로 분해해줍니다. 쉽게 말해 동치미는 천연 소화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고구마를 드시고 동치미 국물을 시원하게 한 모금 드셔보십시오. 목막힘도 해결되고 속도 편안해지실 것입니다. 특히 겨울철에 따끈한 찐 고구마와 시원한 동치미 국물의 조합은 맛도 좋고 소화에도 좋습니다. 동치미가 없으시면 나박김치도 괜찮습니다. 나박김치에도 무가 들어가 있으니까요. 단 너무 짜지 않은 것으로 드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 대안입니다. 믹스커피 대신 설탕이 들어가지 않은 두유를 드십시오. 두유가 왜 좋을까요? 고구마에는 탄수화물은 많지만 단백질이 부족합니다. 단백질은 근육을 만들고 유지하는 데 꼭 필요한 영양소입니다. 우리 어르신들은 나이가 들면서 근육이 점점 빠지시는데 단백질을 충분히 드시지 않으면 이 속도가 더 빨라집니다. 두유에는 콩에서 나온 식물성 단백질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고구마의 탄수화물과 두유의 단백질이 만나면 영양 균형이 딱 맞아 떨어집니다. 고구마만 드실 때보다 훨씬 더 완벽한 식사가 되는 것입니다. 게다가 두유는 혈당을 급격히 올리지 않습니다. 믹스커피처럼 설탕이 잔뜩 들어있지 않으니까요. 목막힘도 해결되고 단백질도 보충되고 혈당도 안정적으로 유지됩니다. 일석삼조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박정순 어르신께도 이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처음에 어르신은 두유가 좀 밍밍하지 않을까요? 하고 걱정하셨습니다. 하지만 일주일쯤 지나니까 익숙해지셨다고 합니다. 오히려 믹스커피 마실 때보다 속이 훨씬 편해요. 왜 진작 이렇게 안 먹었나 몰라요 하고 말씀하시더군요. 단, 반드시 무가당 두유를 고르셔야 합니다. 시중에 파는 두유 중에 설탕이 들어간 달콤한 두유가 있는데 그것은 믹스커피와 마찬가지입니다. 설탕이 없는 순수한 두유를 드셔야 합니다. 포장에 무가당이라고 적혀 있는 것을 확인하시고 구매하십시오. 또한 우유 소화가 힘드신 어르신들이 많으십니다. 우유를 마시면 배가 아프거나 설사를 하시는 분들 계시지요. 이것을 유당불내증이라고 하는데 두유에는 유당이 없어서 그런 걱정 없이 드실 수 있습니다. 우유 대신 두유를 선택하시면 소화 걱정 없이 단백질을 보충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멸치볶음들 대신 방울토마토나 오이를 곁들이십시오.
멸치의 칼슘이 고구마와 만나면 흡수가 안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렇다면 멸치 대신 무엇을 드셔야 할까요? 고구마의 영양소 흡수를 돕는 채소를 드시면 됩니다. 고구마에는 베타카로틴이라는 성분이 풍부합니다. 베타카로틴은 우리 몸에 들어가면 비타민 A로 바뀌는데 이것이 눈 건강과 피부 건강에 좋습니다. 그런데 이 베타카로틴이 잘 흡수되려면 수분과 비타민 C가 필요합니다. 방울토마토에는 비타민 C가 풍부합니다. 그리고 수분도 많이 들어 있습니다. 고구마와 방울토마토를 함께 드시면 베타카로틴 흡수가 더 잘 됩니다. 새콤한 방울토마토가 퍽퍽한 고구마의 맛을 상큼하게 잡아주기도 합니다. 오이도 좋은 선택입니다. 오이는 대부분이 수분이어서 고구마의 텁텁텁함을 씻어줍니다. 아삭아삭한 식감이 고구마의 부드러운 식감과 대비되어 먹는 재미도 있습니다. 칼로리도 거의 없어서 부담이 없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방울토마토와 오이는 멸치처럼 고구마와 영양소가 충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서로 방해하지 않고 오히려 고구마의 영양을 100% 흡수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고구마를 드실 때는 사과 대신 동치미, 믹스커피 대신 무가당 두유, 멸치볶음 대신 방울토마토나 오이를 곁들이십시오. 이 세 가지 조합만 기억하셔도 고구마를 안전하고 맛있게 즐기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은 모든 어르신들께 해당됩니다. 하지만 특별히 더 조심하셔야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첫째, 혈압약 중에서 AC 억제제나 ARB라고 불리는 계열의 약을 드시는 분들입니다. 이 약들은 콩팥을 보호하는 효과가 있지만 부작용으로 칼륨 수치를 올릴 수 있습니다. 이런 약을 드시면서 칼륨이 많은 고구마를 자주 드시면 칼륨이 위험 수준으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혈압약을 드시는 분들은 본인이 어떤 계열의 약을 드시는지 담당 의사 선생님께 여쭤보시고 고구마 섭취량에 대해서도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이미 만성 콩팥병 진단을 받으신 분들입니다. 만성 콩팥병은 1기부터 5기까지 5단계로 나뉘는데 3기 이상이신 분들은 칼륨 섭취를 적극적으로 제한하셔야 합니다. 고구마뿐 아니라 바나나, 감자, 토마토, 시금치 등 칼륨이 많은 식품 전반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반드시 담당 의료진과 상의하셔서 식단 지도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셋째, 당뇨병 진단을 받으신 분들입니다. 고구마가 밥보다 낫다고 해서 마음 놓고 드시면 안 됩니다. 고구마도 탄수화물이기 때문에 혈당을 올립니다. 특히 군고구마, 고구마 말랭이는 당지수가 높아서 혈당을 급격히 올릴 수 있습니다.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고구마를 드실 때 반드시 양을 제한하시고 가급적 찐 고구마로 드시며 다른 탄수화물은 줄이셔야 합니다. 넷째, 이뇨제를 복용하시는 분들입니다. 이뇨제 중에서도 칼륨 보존성 이뇨제라는 종류가 있는데 이것을 드시는 분들은 칼륨이 몸에 쌓이기 쉽습니다. 고구마를 자주 드시면 칼륨 과다의 위험이 높아집니다. 여기서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이 영상의 내용은 일반적인 건강 정보입니다. 개인의 건강 상태에 따라 적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약을 드시고 계시거나 이미 질환을 진단받으신 분들은 반드시 담당 의료진과 상의하신 후에 식습관을 조절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시 박정순 어르신 이야기로 돌아가겠습니다. 어르신은 콩팥 기능이 38까지 떨어졌다는 진단을 받고 많이 놀라셨습니다. 하지만 거기서 주저앉지 않으셨습니다. 제가 알려드린 방법들을 하나하나 실천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가장 먼저 바꾸신 것은 고구마 먹는 방식이었습니다. 매일 드시던 고구마를 일주일에 2번으로 줄이셨습니다. 한 번에 드시는 양도 반 개로 제한하셨습니다. 그리고 멸치볶음 대신 오이를 곁들이셨고 믹스커피 대신 무가당 두유로 바꾸셨습니다. 처음 한 달은 힘드셨다고 합니다. 어르신은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습관 바꾸는 게 이렇게 어려운 줄 몰랐어요. 손이 자꾸 믹스커피로 가더라고요. 그래도 콩팥 생각하면 참아야지 싶어서 꼭 참았어요. 2달쯤 지나니까 몸에서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느끼신 것은 몸이 덜 붓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얼굴이 퉁퉁 붓던 것이 줄어들었고 양말 자국도 예전만큼 깊게 패이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으로 좋아진 것은 피부 가려움이었습니다. 밤마다 등을 긁느라 잠을 설치셨는데 그 증상이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이제는 밤에 한 번도 안 긁고 잘 때도 있어요 하고 기뻐하셨습니다. 석 달 후에 다시 검사를 받으셨습니다. 결과가 나왔을 때 어르신은 전화기 너머로 울먹이셨습니다. 사구 체여 과율이 38에서 45로 올라간 것입니다.
완전히 정상으로 돌아간 것은 아니지만 악화되지 않고 오히려 조금 좋아진 것입니다. 담당 의사 선생님도 놀라셨다고 합니다. 어르신, 뭘 하셨길래 수치가 이렇게 좋아졌어요? 하고 물으셨다고요. 물론 박 어르신의 경우가 모든 분들께 똑같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 사례가 보여주는 것은 분명합니다. 식습관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콩팥 건강을 지키는 데 큰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어르신들, 지금 당장 완벽하게 바꾸실 필요 없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것 중에서 딱 하나만 먼저 실천해 보십시오. 그것이 습관이 되면 다음 것을 하나 더 바꾸시면 됩니다. 그렇게 조금씩 바꾸시다 보면 어느새 몸이 달라져 있을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세 가지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반드시 피해야 할 음식입니다. 사과, 믹스커피, 멸치볶음입니다. 이 세 가지 조합은 콩팥에 부담을 주고 혈당을 급격히 올리고 뼈 건강을 해칩니다. 둘째로, 고구마를 드실 때는 동치미나 나박김치로 소화를 도우십시고 우유 대신 무가당 두유로 단백질을 보충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방울토마토나 오이로 영양 흡수를 높여주세요. 좋은 조합으로 바꾸시면 고구마의 장점만 취할 수 있습니다. 이것만 바꾸셔도 혈당 스파이크를 막고 단백질을 보충하고 위 건강까지 챙기실 수 있습니다.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노년을 건강하게 지켜줄 것입니다. 자,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나요? 여러분, 나이가 든다는 것은 몸이 망가진다는 뜻이 아니라 돌봐야 할 이유가 더 분명해진다는 뜻입니다. 지금까지 가족을 위해, 일과 삶을 위해 애써오신 여러분의 몸은 이제야말로 보호받아야 할 차례입니다. 아직 늦지 않았고 지금 시작해도 충분합니다. 제가 그 길을 여러분 곁에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계속 함께 해주시고 오늘부터 한 가지라도 실천해 보시겠다면 댓글에 실천이라고 남겨주십시오. 그 선택은 스스로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